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재산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거 정리해야 우리도 편해. 정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내조하며 아들 성준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소리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입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아들 성준은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성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성준이 지혜와 결혼했을 때 정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지혜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인 미역국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혜가 결혼 초기에 정순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정수는 늘 감동했고 자기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남편 철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순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반려자의 부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2명의 손주들 민서와 민준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버님이 떠나신 후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성준의 제안에 정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3억 원의 보험금과 강남의 아파트를 포함한 상당한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단,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정순 명의로 두었습니다. 너희들 미래를 위한 거야.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테니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정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매달 용돈도 손주들에게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민서와 민주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민서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정수는 손주들에게 늘 관대했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정순의 몫을 챙기지 않거나 집안일에 대해 불필요하게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빨래를 개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해야 해서 일이 많아지잖아요? 지혜의 말투에는 점점 짜증이 묻어났고 정수는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며느리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사 시간에도 정수는 혼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저희는 먼저 먹었어요. 라는 변명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설명도 없이 정순을 제외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성준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준아, 많이 바쁘니? 아들에게 전화해도 짧게 받고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까?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승진했고 며느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라고 위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정수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며느리는 눈에 띄게 자신을 피했습니다. 손주들마저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놀 수 없어요. 학원 가야 해요. 민서야, 할머니는 그저 잠깐만 이야기하고 싶어. 민서야, 얼른 들어가. 그러다 학원 늦는다.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서는 할머니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손주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안은 점점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기도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수는 집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정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아들과 며느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자는 시간이었기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재산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거 정리해야 우리도 편해.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시잖아. 어떻게 해? 근데 정신이 온전하실 때 서명 받기가 쉽지 않겠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인 것처럼 만들면 돼. 요양원 보내는 게 답이야.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 어머니는 맞지만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 솔직히 돈 다 써버리면 우리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지금 벌써 민준이 학원비만 해도 장난 아니야. 성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진행하자. 갑자기 그러면 친척들도 의심할 거야. 그럼 일단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하자. 조금씩 약을 드시게 하면 되잖아.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으로 겨우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성준이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날들,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그 모든 추억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흐른 뒤 정순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멍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지혜와 성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수는 밥그릇을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날씨가 어떻니? 어머니, 저 지혜예요. 지영이 아니고요. 아, 맞다. 미안하구나. 요즘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네. 정순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척했고 며느리의 이름을 계속 헷갈려 불렀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멍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더라? 아이고, 자꾸 깜빡깜빡해. 며느리 지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치매 증상이 시작됐구나.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준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날 저녁, 지혜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친척들에게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치밀했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동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했습니다. 일부러 의사 앞에서는 또렷한 정신을 보였고, 며느리 앞에서만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그래. 치매 검사도 받게 하자. 다음 날, 정수는 병원에서 의사와 단둘이 만났을 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치매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사는 정순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순은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정신 상태였지만 가족들에게는 초기 치매의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순의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때때로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안경이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 내가 넣었나? 그럴 때마다 지혜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중요한 은행 업무나 재산 관련 일은 며느리 몰래 처리했고,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러다 정말 치매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친구와 만났을 때 농담처럼 던졌지만 순자는 정순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정순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동안 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순자야, 이제 내 편은 너밖에 없어. 도와줘. 두 친구는 비밀리에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인 조언도 구했고 증거도 모았습니다. 한편 성준과 지혜는 점점 요양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좋은 곳을 알아봤어. 월 300만 원이면 최고급 시설에서 지낼 수 있대. 지혜의 말에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몇 년은 지낼 수 있을 거야. 정수는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매일 밤 녹음기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이 담긴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결국 지혜와 성주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야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보내야 하니까요. 그들은 은행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한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치매 진단이 확정되지 않으면 함부로 재산을 손댈 수 없습니다. 의사의 공식 진단서가 필요해요.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순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정순의 친구 순자와 또 다른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그래? 내 재산을 넘길 방법을 찾고 있었구나. 정순의 눈빛은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당황한 성준과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그동안 모른 척 했는데 다 들었어. 내가 바보처럼 보였니? 정수는 미리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아들 부부의 대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거 정리해야 우리도 편해. 그러니까 치매인 것처럼 만들면 돼. 요양원 보내는 게 답이야.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성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어요.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난 너희에게 모든 걸 줬어.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내 사랑도. 그런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정순과 함께 온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순 여사님은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유언장을 변경하셨고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대리인도 변경하셨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준아,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너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이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지혜는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됐어.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너희는 필요 없어. 날 치매 환자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잖아.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로 아들과 며느리는 유산에서 제외되었고 정순의 재산은 자선단체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눠지도록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집 근처의 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왔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요가 교실 가는 날이야. 친구 순자와 함께 노인 복지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수채화, 컴퓨터 교실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수채화 붓을 들고 물어보는 정순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유럽까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생각날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민서야. 할머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손주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부모와 달리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민준이도 찾아왔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준과 지혜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버렸어.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어느 날 정수는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고 아들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기재야, 내 인생을 살겠어.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새로운 시작. 그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